방금 전에 10시 조금 지나서요. 용산 대통령실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됐다. 이동관 지명됐다고 공식 발표를 하고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속보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동관 지명했고 이례적으로 김대기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동관 대외협력 특보죠. 지금 현재 직함은 특보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기틀을 구축하고 공영방송 개혁을 이끌 적임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영방송 개혁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죠. 지금 우리나라 방송계는 기울어도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울었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조금 있다가 제가 국민의힘 이제 의원실에서 나온 통계 자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패널이 결국은 문제고 진행자가 문제지 않습니까? 편향된 방송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그런 진행자를 섭외한 사람, 그런 패널을 섭외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PD가 하죠. PD하고 작가하고. 그러면 그 PD와 작가를 이제 인사를 한 사람은 그 방송국에 뭐 국장도 있겠고 보도본부장도 있겠고 위로 올라가면 사장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뽑아갖고 이제 프로그램 중요 프로그램에 이제 진행자를 맡기고 PD를 맡기고 그런 쪽으로 딱 코드가 맞는 그 작가들이 되게 섭외도 하고 이 방송 대본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작가들도 정치 구단입니다. 이런 시사 프로는. 그래서 그런 작가들은 이미 그런 걸 다 알아가지고 물론 작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작가들도 봉급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를 그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게 편향이 되는데 심지어 14대 1 민주당 사람이 14명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1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계적인 중립도 갖추지 않는 것. 배째라죠. 뭐. 배째라. 하려면 해봐라. 어차피 나를 임명한 사람은 MBC 사장이고 KBS 사장이고 그래 대통령이 마지막에 MBC 사장 KBS 사장 그 이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떻게 대통령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겠어. 버티고 안 나가면 그만이지. 나의 인사권은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MBC 사장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나의 인사권 대통령이 아니라 MBC 사장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는 정치적 코드 MBC 사장하고 맞춘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건 이제 노조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인들 어쩌랴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건데요. 이것을 혁신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는 이동관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동관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1957년생 닭띠 66살. 그런데 이제 이동관 특보는 그 언론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의 경험도 수십 년 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이 방송 개혁을 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런 일을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뚝심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갖춘 그런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다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사청문회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벼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인사청문회부터가 파행이 될 수가 있고 벌써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임명이 돼야 탄핵의 티귿자라도 꺼낼 수 있는 건데 아직 후보일 뿐인데도 벌써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든 안 하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할 거고 그 임명이 끝나면 아마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8월부터 방통위원장이 될 텐데 방통위원장이 무슨 말을 하건 또 무슨 행동을 하건 그걸 딱 걸어가지고 이제 탄핵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강 극대극이 충돌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방통위원장 지명. 이건 이제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고가 돼 왔던 정치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동관 후보자, 오늘부터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특보가 아니라 이동관 후보자는 그 자식의 학교 폭력 그 시빗거리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경향신문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서너 번 일면 톱으로 계속해서 이동관 후보자의 그 이명박 정부 때 방송 장악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의혹 제기를 이미 해놓은 바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이제 이것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보도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장제원이지 않습니까? 장제원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이 필요하고 그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 과방위에서부터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로 넘기고 이렇게 그것만 해주면 내가 과방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좋아 우주항공청 찬성을 해줄 터이니 이동관 위원장 카드를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를 해달라.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동관 방통위원장 필요해. 이제 그래서 오늘 지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과방위에서의 뭐 우주항공청 이런 얘기도 이제 물 건너간 얘기가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어떤 로드맵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하나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다. 8월 초에 제2차 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총선을 준비하려고 하는 지역구를 가진 장관들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주는 그런 인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총선 출마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금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지난 24일까지가 법률상 시한이었었는데 채택이 안 돼가지고 어제까지 시간을 더 줬어요. 근데 어제까지도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오후에 아마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8월 초에 이제 거기에 가령 예를 든다면 원희룡 국방장관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현안이 아직 완결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긴 하지만 가령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금까지도 백지화라는 홈런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교체를 해줄 수 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걸 포함해 갖고 총선 나가려고 하는 그 장관들 교체를 해주는 그런 인사.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정치 현안 중에 하나가 광복 특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광복 특사. 그러면 대통령의 광복 특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들은 누구냐? 정치인일 겁니다. 그러면 그 정치인 중에는 보수 우파 쪽 정치인도 있겠거니와 반드시 진보 쪽 정치인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동관 청문회하고 전혀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런 국내 사안보다 더더욱 중요한 일이 하나 있으니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미국에 있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 가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공식 발표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방통위원장, 뭐 통일부 장관, 뭐 개각, 뭐 광복 특사 이거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겁니다. 동북아에 있어 이 안보 지형 어제 그 정전 기념일이었는데 7.27 저 평양에는 지금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그 대표단들이 다 와 있잖아요. 이제 외교 안보에 있어서 어느 편이 누구 편이고 누가 어느 편인지가 노골적으로 선이 딱 그어져 있는 겁니다. 북중러 한미일. 북중러는요 큰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북중러는 세 나라 모두 핵 보유국. 한미일은 미국만 핵 보유국. 저는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본 겁니다. 북중러는 셋 다 핵 보유국이니만큼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중러 3개 핵 보유국에 맞먹는 대칭적 전략 핵 보유 이것이 필요하다. 아마 그런 점이 핵심 사안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캠프 데이비드 야 별장에 왜 캠프라는 말이 붙었어? 캠프라는 말은 미군 기지를 말하는 거 아닌가? 미군 기지 맞습니다. 그 워싱턴에서 한 110km쯤 떨어져 있는데 원래 루즈벨트 대통령 때 대통령 별장 여름 별장입니다. 여기가 좀 선선한 지역이에요. 그랬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은 여기를 여름 별장으로 하면서 샹그릴라라는 이름을 붙였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와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손자가 이름이 데이비드입니다. 그래서 손자가 너무 귀여우니까 아마 여름 별장에 손자를 데리고 갔던 모양이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손자 이름을 따가지고 데이비드 별장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캠프라는 말을 붙였느냐? 여기가 미국 해군이 관리합니다. 해군이. 그래서 해군이 마치 기지가 있는 것처럼 관리를 한다 해서 캠프 데이비드가 된 거고 그 뒤로 미국 대통령들은 정파에 상관없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전혀 관계없이 그 캠프 데이비드라는 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막 바꿨을 겁니다. 정권 바뀌면 바꿨겠지요. 야 너만 손자 있어 나도 손자 있어. 참 이런 거는 미국답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회담들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 열렸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8월 중순 넘어 이곳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개각 있죠. 광복 특사 있죠. 한미일 정상회담 있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청문회 일정이 잡히면은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반응을 내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뭔가 제1성이 나올 것 같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민주당이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다. 이 의혹을 규명한다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처가 인척의 노선 변경 개입 여부, 개입을 했느냐, 대통령 부부가 개입을 했느냐, 알고 있었느냐,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재반 절차에 대한 의혹,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면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제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 뭐 국민의힘 쪽에서 여기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이 본인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도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제 와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 요즘 말이 좀 시원시원해요. 김기현 대표 사이다 김기현이 돼가고 있는데요.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냈다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안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도 오늘 이거 여러분한테 뉴스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습니다. 이거 관심 갖는 국민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 고장난 축음기 트는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은요, 그 판박이 되돌이표에 찍혀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철진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아유, 정말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한테 충심 어린 충고를 하나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은 제발 이 레파토리 좀 바꾸라고 이제 새 노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상임위원회 이 짝 순서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대정부 질문한다고 막 호통 막 치고 그 다음에 검찰 항의 방문합니다. 때로 몰려가 갖고 항의 방문 막 가가지고 거기 검사장들이 또는 검찰총장이 안 만나주면 거기 또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막 이거 그 잠깐 합니다. 사진만 찍으면 금세 집에 가버립니다. 그 사진 찍기용으로 앉아가지고 그거 하죠. 그 다음에 길거리에 나가 서명운동합니다. 서명운동. 네, 그 서명운동 할 가능성이 있다. 양평군에 가가지고 양평 시내 서명운동. 이제 이런 선동을 한 다음에 뭘 하느냐? 국정조사. 국정조사가 이제 시들해지면 뭘 하느냐? 특별검사, 특검. 그리고 탄핵. 이거 뭐, 이거 여러분 눈 감고도 보이실 겁니다. 이 순서를 밟고 있구나. 국정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국정조사 한 다음에는 무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무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한 서너 개 또 만들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고 양평에 있는 무슨 시민단체가 또 만들고 또 무슨 환경단체가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한 서너 군데서 만드는 거죠. 특별위원회 만들고. 우리 질리도록 받지 않습니까? 질리도록. 세월회 때도 세월호 이후에 이런 무슨 조사위원회가 8개인가 만들어졌죠. 제 기억에. 이태원 참사 여기도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서울 양평 이것도 이제 그 판박이 국민들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네, 감흥이 없고 관심도 없고 아마 선거 때까지는 이 얘기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내년 한 3월까지는. 내년 4월 지나고 나면은 아마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겁니다.